안녕하세요. 존 버나드입니다. 자, 여러분, 거봐요. 제가 유럽 관세 이렇게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대로 가고 있습니다. 지금 뭐 유럽 관세를 때려서 지금 중국 전기차가 망할 것이다 이렇게 했지만 결국엔 유럽 입장에서 먼저 다시 또 협의를 해보자 이렇게 대화 요청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한번 안내를 해드리고요. 그다음에 비아디 소식이 또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CATL, 그다음에 비아디 배터리 관련 새로운 신 모델이 나왔고 신 기술이 나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기술도 얘기해드리고요. 그다음에 뭐 샤오미나 지금 포르쉐 뭐 이런 전기차들이 나오고 있다는데 그거에 대한 새로운 소식도 있으니까 여러분들 계속 들어주시고요. 저는 뭐 다른 분들은 뭐 차이나 전기차가 안 갈 것이다 뭐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지만 저는 전체적인 뭐 전기차 말고도 중국과 지금 미국의 이런 무슨 국제 관계죠? 이 관계에서 과연 중국이 미국에 굴복을 하고 무릎을 꿇을 것인가? 그거에 대해서 조금 의문이 되는 이런 몇 가지 요점이 있거든요. 그런 요점 때문에도 그냥 분산 차원에서 저는 차이나 전기차를 투자할 만하겠구나. 그래서 투자를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그 이유도 차근차근 얘기해 드릴게요. 자, 지금 도둑처럼 행동하는 EU 조사관 이게 나왔거든요. 지금 유럽에서 지금 반도체 법도 있고 반도체 지금 제재법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배터리 관련해서도 지금 배터리 핵심 기술 이거 화학적 공식을 내놓아라. 이 기술에 대해서 얘기해줘라. 이렇게 뭐 중국 배터리 회사들한테 이렇게 압박을 가하고 있다. 그런데 그런다고 해서 과연 이런 기술을 공개할지 저는 의문이고, 그래서 역으로 보면은 그만큼 지금 보면 중국 기업들이 뭐 기술력이 확실히 있다는 거를 입증하는 거 아닐까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 보면서 저는 또 느꼈습니다. 아, 중국 배터리가 망할 수가 없구나. 이 중국을 미국이랑 유럽이 이렇게 제재를 한다고 해서 중국이 무너질 것 같지 않구나. 이런 거를 계속 느끼고 있어요. 여러 가지 방면에서도 계속 느끼고 있다. 그래서 뭐 이런저런 얘기를 또 하려고 가져왔는데 지금 보면은 중국도 이제는 유럽에서 관세를 매기면, 그리고 중국과 유럽은 같이 이렇게 얽혀진 게 많거든요. 육지로도 이제 붙어 있고 서로 왕래가 있고, 그다음에 중국에서도 지금 유럽으로 수출하고 유럽에서도 중국으로 많은 제품들을 수출하기 때문에 서로 얽혀진 게 많습니다. 미국이랑 중국은 멀리 있어서 서로 얽힌 게 별로 없다고 봐도 유럽과 중국은 많이 경제적으로 얽혀져 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EU가 중국산 전기차에 대해서 뭐 48.1% 최대 고율 관세를 부과한다고 했지만, 이에 발맞춰서 중국도 유럽산 대형 휘발유차에 관세를 인상을 하고, 그다음에 돼지고기 반덤핑 조사를 하면서 반격에 나섰다.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유럽도 또 이제는 득보다 실이 많을 것 같으니까 다시 또 중국에 협상을 요구하고 있다. 그래서 서로 이렇게 보복보다는 이제는 협상을 해서 유화책을 한번 마련해보자 이렇게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중국과 EU가 지금 전기차 관세 협상을 개시했다. 그래서 독일 부총리가 지금 가서 대화를 해보자. 그래서 대화 방중을 해서 지금 이게 관세가 징벌적인 게 아니다. 그래서 대화를 해보자. 이거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얘네들 지금 7월 달까지 또 뜸들이고 이게 관세를 한다고 발표만 해놨지 세부 사항 같은 거는 제대로 말 안 했거든요. 그리고 이제는 확실하게 정해진 것도 아니야. 그리고 7월 달까지 밀어놨어. 그리고 이게 더 밀릴 수도 있대. 그러면은 얘네들이 일단은 질러놓고 협의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연애를 하는 사이라고 하면은 상대방이 기분이 안 좋아서 헤어져 했다가도 그게 진짜 헤어져 이 말이 아니잖아요. 이게 서로 이렇게 잡아줘라. 그리고 또 이제 뭐 여러 가지 다툼이 있으면은 좀 대화로 해결해보자. 뭐 이런 얘기잖아요. 솔직히 말하면. 그래서 그런 것처럼 유럽에서 지금 먼저 헤어져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결국엔 그게 아니다. 본 뜻은 그게 아니고 서로 이렇게 관세에 대한 협상을 해보고, 그다음에 우리가 서로 상생할 수 있는 길을 마련해 보자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특히나 독일 부총리가 가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는, 독일이 있잖아요. 독일이 특히나 뭐 독일이랑 프랑스가 유럽을 대표하기도 하지만 독일 입장에서는 중국에 많은 자동차들을 수출하잖아요. 독일의 뭐 BMW, 벤츠, 아우디 이런 게 많은 수출을 중국에서 올리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지금 독일 입장에서는 만약에 관세를 한다고 하면은 가장 많은 피해를 보는 지금 나라다. 왜냐, 이탈리아나 아니면은 뭐 프랑스는 중국 내에서 많이 파는 업체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피해를 안 보니까 자기네들은 그냥 관세를 매겨도 된다는 입장이지만 독일은 그런 입장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독일이 발벗고 원래부터 반대를 했지만 이제 또 협상까지 하자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다.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이거 관세가 그렇게 큰 게 아니다. 그럴 거였으면은 비아디의 주가가 막 폭락을 했었겠죠. 근데 폭락을 안 하고 오히려 완만하게 상승을 했잖아요. 비아디 주가가 요즘 보면은. 그런 거 보면서
그렇게 피해가 가는 게 아니다. 그리고 비아디가 유로 2024 유로 축구대회 후원사기도 하잖아요. 만약에 관세로 피해보고 수출을 못한다고 하면은 그런 유로 스폰서를 할까요? 유럽 축구에? 그러니까 그런 게 아니다. 여러분들 보면서 이런 거를 잘 해석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여러분들은 똑똑하게 해석해서 투자에 참고하셨으면 좋겠고요. 계속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미국과 유럽이 뭐 관세든 그 다음에 반도체 제재든 여러 가지 제재로 과연 중국을 규제하면은 과연 중국이 망할까? 예전에 일본이 예전 80년대 잘 나갔을 때 미국의 GDP도 넘으면서 이제는 미국을 뛰어넘을 수도 있겠구나 이렇게 예상이 됐지만 미국이 한번 이렇게 일본을 무릎 꿇렸잖아요. 그런 것처럼 미국이 이제 중국도 무릎을 꿇릴 수가 있을 것인가. 그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투자하실 때 심사숙고를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제가 봤을 때는 과연 중국이 머리를 조아릴까? 저는 중국이 이렇게 미국한테 쓰러지지 않을 것 같거든요. 이렇게 보면은 지금 보면은 유러피언 걸스 뭐 매스 메디컬 그러니까 수학 뭐 경연대회나 봐요. 수학 올림피아드 2023년 위너가 다 보면은 중국팀 첫 번째 1등이 중국팀이고 2등이 미국팀이고 그다음에 3등이 지금 호주 그다음에 4등이 영국인데 다 보면은 중국 사람이라고 합니다. 중국계 이 교포들이라고 해야 되나? 다 중국이다. 다 동양인이잖아요. 이런 거 보면서 앞으로 미래가 다 동양인들이 더 이제 연구를 많이 하고 더 새로운 기술을 만들겠구나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보면은 지금 반도체 규제법 때문에 오히려 지금 뭐 계속 중국에게 수출을 안 하고 있잖아요. 중국에 수출을 안 하면서 오히려 이제 중국이 중소업체들이 더 클 수 있게 그러니까 원래는 삼성이나 TSMC나 그다음에 엔비디아나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램 리서치 이런 데가 계속 들어오면서 뭐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 뭐 이런 미국 기업들이 계속 들어오면서 중국 시장을 장악해 나갔는데 그 기업들이 반도체 제재 때문에 들어오지 않으니까 그래도 중국 내에서는 반도체 수요가 있으니까 어떻게든 중소업체들을 키워야 돼요. 그래서 중소업체들이 이제는 더 잘 크면서 결국에는 이 반도체 경제도 중국이 이렇게 예전부터 하고 싶었는데 이 규제를 안 할 때는 이 업체들을 이길 수 없어서 못하고 있었던 거를 규제를 하면서 오히려 이 업체들이 들어와 주지 않으니까 자국 산업을 오히려 자국 반도체를 더 이렇게 기술을 길러내고 있다. 물론 뭐 최첨단 뭐 TSMC나 삼성이나 이런 기업들처럼 최첨단은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가 가전에서 쓰는 그 정도의 반도체는 이제는 중국이 많이 생산을 하고 있다. 이게 참 무서워지는 지금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지금 보면은 하웨이도 미국에서 그렇게 하웨이를 죽인다, 하웨이 반도체를 죽인다 이렇게 해서 얘기를 했지만 결국에는 망하지 않고 또 이제 광범위한 이 중국 내수 시장을 바탕으로 다시 또 살아나고 있잖아요. 그래서 엊그제 하웨이가 하모니 넥스트라고 해서 이 OS를 그러니까 소프트웨어를 공개를 했다고 합니다. 이 소프트웨어는 하웨이 가전에 다 들어가고 이 뭐 핸드폰이나 패드 뭐 이런 데 다 들어가는 거다. 그래서 하웨이의 최신식 폰인 메이트 70에 이 넥스트 이 OS가 들어갈 것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안드로이드 지원이 없는 이런 순수한 이 하웨이 하모니 코드만 사용하는 이런 앱이 개발이 됐다. 그래서 이게 우리나라랑 다른 게 뭐냐면은 결국에 우리나라는 앱을 개발하지 않고 소프트웨어를 개발하지 않고 삼성에서 보면은 그냥 안드로이드를 갖다 썼잖아요. 그렇지만 만약에 우리나라는 미국에서 규제를 한다고 하면 그대로 진짜 휴대폰을 못 쓸 수가 있는데 중국 입장에서는 이제는 힘들지만 자기가 자국 산업에서 이 OS를 만들어냈다. 그 하웨이가 그렇게 규제를 하지만 꾸역꾸역 살아남으면서 하웨이 시리즈를 계속 내놓고 이 소프트웨어를 계속 개발하고 있다. 그래서 이 소프트웨어가 지금 계속 이제는 휴대폰에도 쓰이고 그 다음에 이 시계에도 쓰이고요. 그 다음에 가전에도 쓰이고 있고 뭐 홈, 뭐 가전 여기 또 뭐 가정에서도 쓰이고 있고 그 다음에 아이토라는 전기 차량에도 쓰이고 있고 스마트 스크린, 헤드폰, 뭐 슬래브 뭐 이런 데에 다 쓰이고 있다. 그래서 전천후로 이게 쓰이면서 전력 소모량도 20% 감소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 처리 속도죠. 처리 속도도 빠르게 지금 향상을 시켰다. 그래서 이런 게 여러 가지 지금 개발이 되면서 전체적인 이 전자 장비에 다 쓰이고 있다. 전기차까지 쓰이고 있다. 그래서 이게 참 무섭고요. 미국이 규제를 한다고 하고 있는데 하웨이는 계속 그러니까 중국의 하웨이는 계속 개발을 해서 가고 있다. 그러니까 망하지 않고 이제 다시 또 살아나서 세계 시장을 노리고 있다는 게 정말 무섭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중국의 이 무서운 힘은 어디서 나오냐? 결국에 인구빨이죠. 인구빨 쉽게 말해서 인구수가 엄청나게 많다. 머리수라고 해야 되나? 이 머리수들은 결국에 이런 개발 인력, 엔지니어에서도 차이를 보입니다. 테슬라의 AI 및
ADAS 이 자율주행 분야에서 200명의 엔지니어가 있는데 비아디는 4,000명이 넘고요. 하웨이는 7,000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이 연구원들이 이렇게 많다. 그러니까 테슬라에서 200명이 하는 일을 얘네들은 4,000명이 하고 있고 7,000명이 하고 있어서 테슬라를 바짝 추격하고 있다. 이 자율주행이나 이런 소프트웨어 기술을 테슬라를 바짝 추격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이게 무서운 거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미국이 그렇게 계속 제재를 한다고 했는데 결국에는 오히려 중국을 막으려고 오히려 자기가 고립되는 이 그림처럼 고립되는 거 아닌가. 저는 그게 참 의문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지금 중국이 또 무서운 게 이 AI 관련해서도 이 쉬인이라는, 그러니까 알리테무, 알텟이라고 하잖아요. 알리테무 쉬인. 특히나 쉬인이 이 알고리즘으로 이런 여러 가지 AI 독점 기술로 이런 거를 해준대요. 이 마케팅을 해주면서 그냥 뭐 듣보잡 섬유 회사죠. 듣보잡 섬유 제공업체가 이 AI 기술로 쉬인에서 단 7일 만에 새로운 패션 제품을 만들고 5일 만에 배송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이런 기술로 전 세계 이 내수 시장, 전 세계 이 수출 시장도 다 잡아가고 있다. 이게 참 무섭다. 중국도 우리가 계속 기술력을 무시하고 있지만 이 AI 알고리즘으로 우리가 어떻게 하면 더 소비를 많이 할 수 있고 더 많이 이 제품이 팔릴 수 있도록 연구하면서 이렇게 계속 개발을 하고 있다는 게 점점 무섭다. 이거를 규제를 해도 이렇게 다 뚫고 나오는 게 무섭고요. 그다음에 지정학적으로도 이제는 점점 이 중국의 힘이 커지는 게 느껴집니다. 이거는 브릭스 경제와 그리고 지금 뭐 러시아와 합쳐서 러시아 브릭스 있잖아요. 인도, 뭐 브라질, 또 어디죠? 남아공 이런 데랑 합치면서 브릭스 연대가 이제는 유라시아 대륙부터 점점 커지고 있다. 이게 무서워진다. 그러면서 중국이 예전부터 추진했던 게 1대1로잖아요. 이 철도를 놓아서 수출망을 확보한다. 이게 점점 완성되고 있다. 그래서 이란으로도 연결되고 있고 파키스탄으로도 연결되면서 철도 건널목이 연결되면서 계속 이렇게 철도망이 중국에서 점점 더 커지고 있다. 그래서 중앙아시아로도 이제는 뻗치고 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CKU 철도가 공식적으로 운행 중인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이르면 10월 착공 예정인데 47억 달러를 비용을 들여서 523km에서 590km에 걸쳐 키르기스탄에서 우즈베키스탄 안디지안 여기까지 카시카르까지 연결한다. 이렇게 연결을 한다고 하고 있고요. 그래서 서아시아를 거쳐 유럽까지 이어지는 육지 통로를 이렇게 연결을 한다. 그래서 우즈베키스탄을 거쳐 중국을 아프가니스탄, 파키스탄, 이란과 철도로 완전히 연결합니다. 그래서 키르기스탄에서에게 최종적으로 파키스탄이나 뭐 이런 여러 가지 이란, 인도양, 한국 여기까지 접근권을 부여하고 서로 이제 무역을 할 수 있는 이런 무역로를 개척을 하고 있다. 이 무역로를 계속 개척을 하고 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우리가 뭐 여기 신장 지역 있잖아요. 신장 지역에서 이렇게 통해서 서아시아로 이렇게 나갈 수 있고 그래서 쭉 보면은 이 지역이에요. 이 지역에서 이렇게 철도가 연결되면서 쭉 여기 유럽까지 나갈 수 있다. 이리고 유럽까지 이렇게 여기 이란이나 파키스탄이나 이런 데를 거쳐서 터키도 이번에 브릭스에 들어온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다 이런 추가 돌아가고 있다. 터키를 거쳐서 이제 쭉 헝가리, 루마니아 지나서 유럽까지 이런 철도가 연결되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연결되면서 점점 더 이 중국의 이 경제권이 커지고 있다. 그래서 이 브릭스 경제가 계속 커지면서 터키까지 들어오고 있고 요즘 흐름을 보면은 진짜 이 러시아와 중국이 계속 이 유라시아 대륙에서 뭉치고 있고 이 뭉치면서 여기가 이제 메인이 되면은 유럽이나 아시아까지도 이제는 다 이 아시아 지역, 그 다음에 중동, 여기 크게는 여기 아프리카까지도 다 이 미칠 수 있다. 이 브릭스 경제가 미치면서 점점 더 이제 다국화 시대가 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며칠 전에 사우디가 지금 미국과 페트로달러 이 연장 협약을 안 했잖아요. 그래서 페트로달러 시대도 점점 끝나고 있고 러시아가 지금 북한에 방문을 했었잖아요. 그래서 며칠 전에 그런 거 보면서 이제 북한도 점점 커지고 있고 동아시아 쪽으로 이제는 점점 러시아의 힘이 커지면서 뭔가 이 세력 균형이 열리면서 점점 서방이 서서히 점점 이 브릭스 쪽으로 힘의 추가 옮겨가고 있는 지금 상황이다. 그래서 그런 흐름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흐름에서 어떻게 투자를 해야 되냐. 그래서 저는 제가 봤을 때는 달러의 이 힘이라고 해야 되나. 달러의 힘이 조금은 약화될 것 같다. 그러면은 금의 이런 상대적인 가치가 올라가겠죠. 그리고 브릭스 통화는 보니까 금 기반으로 또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거 보면서 점점 뭔가 중국을 필두로 한 이런 나라들이 점점 커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 개발도상국들, 아프리카나 이 중동이나 인도 이런 52억의 인구들이 이제는 개발될 때가 됐다. 그래서 점점 개발이 되면서 여기서 이제 전기차를 구매를 한다고 하면은 그 구매 수요는 유럽과 미국을 뛰어넘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중국이
유럽에 또 전기차를 수출을 안 하는 것도 아니다. 그러니까 이게 점점 더 무서워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 1대1로를 따라서 지금 남반구 국가들이나 아니면은 중국의 에너지들이 지금 중앙아시아, 아시아 전역에도 지금 보면은 카자흐스탄에 지어진 이런 풍력 발전 있잖아요. 이 풍력 발전 터빈을 계속 다 수출을 하고 있다. 태양광이나 풍력 발전을 전체 나라에 1대1로를 따라서 수출을 하고 있고, 아프리카에도 진출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이런 기술들, 2,000톤의 크레인을 갖고 인양을 해서 해상 터빈을 만들고 이런 것도 다 이제 나중에 수출을 하겠죠. 그리고 민양에서 16.6메가와트의 듀얼 로터 부유식 풍력 터빈 이것도 이제 또 전 세계에 수출을 하면서 많이 커질 것 같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1대1로나 이런 중심이 미국이 제재한들, 미국과 서방이 제재한다고 해도 과연 이거를 막을 수 있을까? 저는 미국과 서방의 제재를 이런 뚫어내고 아마도 더 많은 발전을 할 것 같다. 그래서 이런 거가 조금 두렵기도 합니다. 지금 보면은 2035년까지 태양광 발전이 가장 큰 전력 공급원이 될 거다. 그래서 태양광 에너지에서 가장 많이 비전을 가진 나라가 어디냐? 중국이다. 그래서 중국은 세계 태양광 패널의 80%와 태양광 웨이퍼의 97%를 만듭니다. 그래서 이렇게 많은 태양광의 지분을 갖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베이징 지하에 허브 센터가 엄청나게 크게 지어지고 있어서 아시아 최대의 규모의 지하 허브가 될 것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건물도 스케일이 크게 지어지고 있다. 이런 걸 지금 할 수 있는 나라가 원래는 한국과 일본이 했었는데, 이제는 한국과 일본도 이쪽 기초 건설이나 이런 대규모 토목 공사들을 요즘은 잘 안 하고 있죠. 그래서 중국이 거의 다 세계 토목 공사나 이런 거를 도맡아 하고 있다. 그래서 참 무섭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이제는 전기차 단신 좀 소개해드리면서 비아디나 아니면 CATL 소식 좀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지금 샤오미가 두 번째 모델이 지금 스파이샷이 공개가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두 번째 지금 위장막을 한 모델인데 아마도 이렇게 모습을 이렇게 그린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이제 SUV 타입 있잖아요. SUV 타입의 샤오미 전기차가 두 번째 모델로 나올 것이다. 그래서 이게 지금 보니까 포르쉐 타이칸이랑 조금 유사한 점이 많다고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래서 이게 전기차와 하이브리드 버전으로 제공될 예정이라고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과연 어떻게 될지 기대가 되고요. 그 다음에 비아디는 이제는 끝까지 간다고 이렇게 나와 있으면서 대략 모델이 50개 정도인데 대형 밴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대형 밴이 위장막을 하고 또 테스트를 하는 차량이 발견됐다. 그래서 비아디도 아마도 텍맥스, 유출된 사진은 텍맥스라고 하거든요. 텍맥스라는 이름을 붙인 이런 대형 뭐라고 해야죠? MPV 차량이죠. 밴 차량이 아마도 또 출시가 될 것 같다. 그래서 이게 멕시코에는 지금 돌핀 미니라고 나와 있고 시골이 있고 여러 가지 모델들로 지금 세계 시장을 선점하고 있지만 이 모델도 또 나올 것 같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포르쉐가 중국에서 전기 718 테스트를 하고 있다. 그래서 이것도 또 지금 사진에 잡혔다고 합니다. 그래서 따라서 회사가 최신 모델인 718 전기 로드스터를 국내에 소개하려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중국에 소개하려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니다. 그래서 쭉 이렇게 위장된 이런 게 되어 있었는데 이거 사진이 찍혔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지리가 새 배터리를 장착한다고 이렇게 나와 있으면서 그래서 새로운 LFP 배터리를 선보일 예정이다. 그래서 지금 보면 에너지 밀도가 200이 된다고 합니다. 야, 대단합니다. 그래서 이지스, 대거, 배터리 이렇게 불릴 예정이라고 하는데 기대가 된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래서 이전 것보다 에너지 밀도가 20% 향상이 돼서 전체적으로 2, 3년 전에 NCM 배터리보다 크게 나쁘지 않다. 그래서 이제는 3원계 배터리보다 더 좋아지는 LF 배터리가 나올 것 같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대가 되고 있고요. 네, 선하다전자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샤오미랑 리오토 M8과 M7 그리고 샤오미의 하이브리드 자동차에 지금 대규모의 배터리 계약을 맺었다고 하는데, 특히나 샤오미에는 아마도 이 하이브리드 모델에 들어갈 거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샤오미가 이제는 두 번째는 SUV 차량이고 세 번째 나오는 모델이 아마도 하이브리드가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샤오미가 지금 원래는 어디랑 계약했죠? 비아디랑 CAT랑 계약하면서 대규모 배터리를 공급받기로 계약을 했었는데 이제 또 계약을 더 한 거 보니까 아마도 이제 하이브리드 모델은 선하다전자 이 배터리를 끼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그다음 비아디 소식을 좀 전해드리자면 비아디 퀸 제품 있잖아요. 친 제품이에요. 퀸이 아니라 이거 친이라고 있더라고요. 친 제품이 전기차 그러니까 신에너지차 판매량이 150만 대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어마어마하죠. 그래서 친 플러스 친 L에서 중국에서 가장 인기 있는 세단 두 대가 판매되는 엄청난 이정표가 얻었다. 그래서 내연기관 차량이 ICE가 내연기관 차량을 지칭하는 약자예요. 그래서 ICE 차량이 지배하던 중국에서 이제는 전기차와 하이브리드 차로 소형 세단의 판도를 바꾸고 있다. 완전히 바꾸고 있다. 이게 어마어마한 거죠. 그래서 지금 보면은 비아디가
비아디에서 나온 2,500km 가는 하이브리드 차 나왔다고 했었잖아요. 한 달 전에. 그게 판매량이 어마어마해서 공개를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그 두 개의 모델, 비아디 친-L과 네이비 062 모델이 지금 신규 주문만 8만 대를 돌파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지난주에 친-L과 네이비 062 신규 주문, 누적 주문이 8만 대를 돌파하고 지금 쭉 보면은 달에만 뭐 몇십만 대를 팔 것 같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지금 누적 지금 예약만 해도 수십만 대다. 그래서 어마어마하다. 이거를 공개를 못하고 있다고 하거든요. 이런 루머가 도는데 아직 공개를 못하고 있다. 워낙 많기 때문에 다른 자동차 업체들이 좀 우려감을 표할까봐 공개를 못하고 있어서 진짜 어마어마하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지금 보면 이런 자동차 있잖아요. 지금 대단합니다. 이 항속거리도 높게 나오고 여기 친-L 어마어마하죠. 이게 엄청나게 팔린다고 합니다. 진짜 무섭다. 이런 속도가 무섭고요. 가격 또한 뭐 1,000만 원대에 나오는 게 미친 거 아닙니까? 1,000만 원대의 자동차가 1,200km 가는데요. 제로백 7.3초에 1,200km 가는데 1,000만 원대의 하이브리드 차량이 나온다. 어이가 없습니다. 너무 쌉니다. 너무 싸니까 이 예약 주문이 어마어마하다. 이 서민들도 살 수 있는 차량이기 때문에 어마어마하게 예약 주문이 걸리고 있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비아디의 태국 공장이 곧 생산을 시작함에 따라 비아디의 이 가격 있잖아요. 가격이 더 싸질 것이다. 이렇게 나와 있으면서 아토3가 이제는 뭐 90만 바트 정도 될 거라고 인하를 할 것이다. 90만 바트로 인하가 될 것이다 해서 이 가격이 한화로 하면 얼마인지 한번 제가 계산해 봤는데 한화로 해서 아토3가 이제 3,400만 원으로 줄어든다고 합니다. 이렇게 싸지고 있고요. 돌고래가 돌핀이죠. 돌핀이 7,000K 그 다음에 8,600K에서 지금 보면 56만이죠. 그러니까 70만 86만에서 50만 70만 바트로 내려갈 것이다. 이렇게 내려올 것이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세 개의 모델 모두 블레이드 배터리의 가격이 지금 내려간 것을 적용이 됐다. 내려간 것이 적용이 됐고요. 올해 초 전기차 보조금이 종료된 후 비아디는 이제 현지 공장으로 인해 태국에서 판매를 창출하기 위해 가격을 더 다시 낮출 수 있습니다. 어마어마합니다. 이 가격 경쟁에서 비아디가 어마어마하게 지금 태국에서 선전을 할 것 같다는 이런 지금 소식입니다. 진짜 무섭다. 이제는 태국에 지금 800만 번째 비아디의 지금 전기차를 생산할 예정이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진짜 비아디 이런 모델들이 태국에서 이제 곧 나올 것이다. 뭐 이렇게 할인도 뭐 계속 한다고 나와 있고요. 이렇게 블레이드 배터리가 들어가는 아토3 돌핀 C를 태국에서 이제 가격 조정을 해서 더 싸게 팔 것이다. 그래서 이렇게 나오고 있다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비아디는 구축함 05라는 데스토리오 05라는 모델을 브라질로 가져갔다. 그래서 가격만 착하면 인기가 많을 것 같아요. 가격이 좀 싸면 이제는 인기가 많을 것 같다. 그래서 CL06 DMI 둘 다 충전 인프라가 잘 발달되지 않은 국가에 적합한 옵션이다. 그래서 이 하이브리드 모델도 이런 충전 인프라가 좀 부족한 남미에서도 많이 팔릴 것 같다. 그래서 세계 최고의 전기차 제조업체인 비아디는 비아디 지금 익스프로 넘버원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세단 그냥 첨단 DMI 기술을 갖추고 있어서 이게 한 번 충전에 최대 1,200km까지 가는 인상적인 주행거리를 제공한다. 근데 이 가격이 아마 1,000만 원대니까 브라질에서도 충분히 수요를 할 수가 있다. 그래서 이런 거 공개하는 지금 이런 지금 행사거든요. 지금 이렇게 모델만 봐도 이게 1,000만 원대 차량인데 괜찮지 않습니까? 1,000만 원대 하이브리드 차량인데 이 정도면 괜찮죠. 그래서 기술력도 이렇게 지금 하이브리드 기술력을 갖고 있다고 이렇게 선보이고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행사를 하면서 많은 지금 브라질 사람들이 와서 보고 있다. 그래서 정말 무서워지고 있다. 이 브라질 시장도 아마도 지금 비아디가 이렇게 차지를 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포톤 모터스라고 해서 지금 브라질에서 신제품 전략을 공개하고 생산 현지화를 계획하고 있다. 그래서 이 트럭을 만드는 회사인데 여기서 지금 브라질에서 판매를 하려고 계획 중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브라질에서 신제품 전략을 공개를 했다. 그래서 생산을 현지화하겠다. 그래서 포톤 모터스도 이게 중형 트럭, 소형 트럭, 그다음에 픽업 이런 거를 포함한 4가지 새로운 모델을 출시하는 새로운 전략을 공개를 했다. 그래서 이런 트럭들 있잖아요. 이런 거를 아마도 지금 이 픽업 트럭이랑 이런 거를 브라질에서 아마 공개를 하고 팔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 앞으로도 모델을 더 공개할 거라고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24년 말까지 50개의 딜러를 확보하고 향후 5년 내에 100개 이상의 딜러를 설립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현지 생산을 현지화하고 현지 부품 공급 업체를 활용해서 브라질 생산 공장을 건설할 계획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중국이 계속 진출을 하고 있다. 브라질 진출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비아디는 지금 10,000개
개의 일자리를 창출을 할 수 있다. 멕시코에 이제 공장을 건설할 계획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5만 대의 차량을 판매할 수 있는 지금 멕시코에 공장을 지을 것이고, 이제 올해 멕시코에서 5만 대의 차량을 판매할 것이다. 그리고 그 다음에 속도가 빨라 연간 15만 대의 공장으로 현지 수요를 거의 감당을 못할 것으로 밝혔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연간 이제 15만 대 공장을 만들 것이라 나와 있고요. 이거는 지금 멕시코에 생산을 해서 뭐 멕시코에서만 다 파는 게 아니라 카리브해나 아니면은 이 라틴 아메리카 여기에도 아마도 판매가 될 것이다. 그래서 아니면 또 이제는 미국에도 진출할 수 있겠지만 미국 진출 계획은 아직은 없다. 그러니까 지금은 멕시코에서 만약에 15만 대 생산을 해서 다 안 팔리더라도 카리브해나 가까운데 라틴 아메리카 이쪽에 남미에 아마 수출을 할 것이다 이렇게 나와 있으면서 멕시코에 이 큰 공장을 지어서 1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것이다 이렇게 나와 있으면서 이는 미국 최대의 자동차 공장 중 일부와 맞먹는 수준이 될 것이다 이렇게 크게 공장을 지으면서 계속 지금 비아디가 진출을 하고 있다는 거 여러분들 잘 체크하시고요. 그 다음에 비아디 지금 한 EV나 친 L 그 다음에 CL 이쪽 모델들이 지금 상위에서 5위 중에 3위를 차지했다. 그래서 이렇게 잘 팔리고 있다. 한, 7, 뭐 이렇게 그다음에 바다표범 이런 게 비아디 제품들이 지금 중형 승용차 판매 탑10에서 상위를 차지하고 있다. 그래서 이게 참 무섭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모델 3는 여기까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많이 팔리고 있다는 게 무섭고요. 그래서 이제 점점 아우디랑 BMW 벤츠를 몰아낼 것 같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희생자는 또 파사트도 또 되고 있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비아디가 배터리 박스 시스템을 100만 대 설치를 했는데 이거를 이제 유럽에서 또 이제 판매 개시를 하기 위해서 유럽에서 또 공개를 했다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기사가 있는데 비아디가 대단한 게 이 배터리 이 박스도 팔고 있다. 배터리를 여러 가지 업체로 팔고 있고, 그래서 세계 최대 충전식 배터리 및 전기 자동차 제조업체 비아디는 또 이런 여러 가지 배터리 박스를 또 팔고 있는데 유럽에서 이제 판다고 이렇게 행사를 가졌다고 합니다. 이제는 유럽에서 출시를 해서 팔 것이다. 그래서 지금 유로 2024에서 비아디는 벨기에, 독일, 이탈리아, 폴란드, 스페인, 오스트리아 그리고 영국에서 올해 이상에서는 유럽 전역의 설치업체 및 유통업체 평가를 바탕으로 비아디의 PV 에너지 저장 시스템이 선도적인 브랜드로 다시 평가받았다. 그래서 이렇게 유럽에도 이제는 비아디가 이런 에너지 저장 배터리가 수출이 될 것 같다 이렇게 나와 있으면 진짜 대단한 지금 성과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니오도 유럽 시장에 지금 진출을 하기 위해서 독일에 또 새로운 니오 하우스를 오픈했다. 그래서 뭐 유럽 시장 뭐 관세를 매긴다고 하는데 지금 중국 업체들은 계속 지금 6월 20일 날 개장한 함부리크 본사에 본사를 둔 니오 하우스는 지금 독일에서 4번째, 지금 유럽에서 8번째 니오 하우스를 오픈을 했다. 그래서 이렇게 계속 유럽에 진출을 하고 있다. 그래서 니오는 지금 니오 하우스는 베를린, 프랑크푸르트, 디셀도르 3개의 다른 시설을 갖고 있다. 그래서 이렇게 계속 유럽을 두드리고 있다. 관세 뭐 이런 것 때문에 안 된다고 하는데 지금 유럽에 계속 이렇게 진출을 하고 있는 모습을 여러분들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보면은 유럽에서 지금 스파이샷이 잡혔는데 이게 뭐냐면 찍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 몰래 또 찍은 겁니다. 이게 뭐냐, 지금 비아디의 양왕 브랜드 있잖아요. 양왕 U9이 네덜란드, 그러니까 독일에서 그 옆에 네덜란드 여기에 발견됐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스파이샷이 찍혀서 나와 있다. 이러니까 이제는 진짜 비아디도 유럽에도 이제는 전기차가 진출을 하는구나, 점점 무서워진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다음 CATL은 GAC 아이온 자동차와 베이징 자동차 그리고 DD 등의 브랜드가 합류하는 등 배터리 교환 사업을 활발히 전개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니오와 달리 CATL은 택시와 온라인 차량 호출 시장에 주력하고 있다. 그래서 이쪽에서 주력을 하면서 이 배터리 교환 이런 스테이션도 개발을 하고 있다고 하면서 니오가 아니라 CATL도 이렇게 개발을 하고 있다는 거 여러분들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게 중요하죠. 지금 비아디와 CATL이 올해 말까지 단 10분 만에 완전히 충전할 수 있는 인산철 리튬, 그러니까 LF 배터리 초고속 배터리 충전 배터리를 개발하고,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초고속 배터리를 개발했다고 합니다. 개발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참 눈여겨볼 만하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참 무섭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비아디랑 CATL은 거의 거짓말을 안 하거든요. 이 기술이 요즘 보면은 기술 이거 나온다 하면은 거의 개발이 끝났고 그 다음에 가격을 싸게 만들 준비까지 한 다음에 미리 발표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도 올해 말까지 아마 발표가 돼서 나오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기대가 됩니다. 그래서 10분 만에 이제 충전을 한다고 하면은 우리가 이게 충전도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정말 진짜
대박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네, 샤오펑은 엊그제 지금 샤오펑 회장이 북미 책임자를 만나서 미국에서 스마트 운전팀 이쪽을 개편한다고 나와 있고 그런 스마트 운전에 대해서 배우고 왔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팀을 개편을 해서 스마트 운전 자율주행 이쪽에서 개발을 할 것이다 이렇게 나오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샤오펑이 이런 스마트 운전 이런 팀을 정해서 또 개발을 하겠다. 샤오펑이 지금 보면은 테슬라랑 많이 협력을 해서 이런 기술을 개발하려고 하나 봅니다. 그래서 이런 게 참 기대가 되고 있고요. CATL 또 얘기를 또 해드릴게요. CATL이 롤스로이스와 제휴를 해서 테너 에너지 저장 시스템을 유럽에 출시할 거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테너라고 해서 이 에너지 저장 ESS 배터리거든요. 이거를 이제 에너지 좀 뭐라고 하죠? 영국이나 이런데 유럽연합 이쪽에 진출하기 위해서 롤스로이스와 전략적 파트너십을 맺었다. 그래서 여기에 진출해서 에너지 저장 시설을 유럽에 이렇게 설치를 하겠다. 왜냐하면 유럽에도 풍력이나 아니면은 태양광 이런 거를 발전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에너지 저장을 해야 되는데 그 값싸고 수명이 넓고 좋은 배터리는 CATL이랑 비아디가 있거든요. 그래서 특히나 CATL이 테너라는 이 새로운 또 품질의 배터리를 또 공개를 해서 이제 유럽에 더 진출을 하려고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테너 배터리의 뭐 성능이 장수명 지금 수명도 더 늘어났다고 하고 있고요. 에너지 밀도도 더 늘어났고 총 용량도 거의 지금 4월에 발표한 최고 수준이다. 세계 최고 수준을 갖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참 진출하면은 대단한 지금 센세이션을 일으킬 것 같다. 그래서 CATL도 앞으로도 주가가 좀 기대가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아까 니오 있잖아요. 니오의 또 저가 모델인 파이어플라이 모델 반딧불 모델이 추가 관세가 있어도 유럽에서 여전히 경쟁력이 있을 것이라고 니오 회장은 말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관세가 있어도 아마도 니오도 이제 무수의 뿔처럼 계속 전진을 해 나갈 것이다. 그래서 아마도 이런 니오의 저가 브랜드도 아마 유럽에서 이런 품질을 인정받고 많이 팔릴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많이 팔릴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아바타 있잖아요. 아바타가 현지 딜러와 제휴를 해서 아랍에미리트의 자동차 시장에 진출을 한다. 그래서 지금 아바타는 동남아 시장, 중동의 40여 개국에 진출을 해서 90개 이상의 공식 공인 매장을 오픈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그래서 이렇게 중국 전기차 조금 이름이 없는 전기차들도 계속 진출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중요한 거는 이 칼럼에서 나온 건데요. 새로운 전기 자동차가 중국 신차 판매의 거의 절반을 차지한다고 나와 있고요. 유럽과 미국의 전기차 판매는 둔화하고 있는데 이거에 비해서 중국은 오히려 시장이 호황을 누리고 있다. 그래서 이런 걸 보면서 우리가 왜 중국 시장에 투자를 해야 되냐 그런 거를 알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그래서 저는 이런 소식들 있잖아요. 이런 게 있으면은 매번 이렇게 정리를 해서 여러분들에게 가져다 드릴 거고요. 그래서 저는 제가 봤을 때는 큰 흐름에는 중국 전기차를 차이나 전기차를 투자하고 있지만 전 세계에 돌아가는 지금 상황을 보면은 미국 중심에서 이제는 다국화 체제 중국 뭐 이제 인도 그다음에 러시아 또 어디 있죠? 뭐 브라질 이런 나라들이 그리고 터키 뭐 이런 나라들이 가까스에서 이제 다국화 체제로 커지고 있다. 다국적 시대라고 하죠. 이제는 다극시대 죄송합니다. 1극에서 다극시대가 되고 있다.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지금 세계 패러다임을 여러분들 잘 보시고요. 너무 지금 뭐 미국에만 몰빵 투자하는 것보다는 나뉘어서 뭐 여러분들이 뭐 중국에 투자할 수도 있고요. 인도에 투자할 수도 있고 멕시코에 투자를 할 수도 있고 뭐 이렇게 한 번씩 이머징 국가들도 한 번씩 봐줬으면 좋겠다. 물론 저도 미국에 중심을 하고 있지만 그런 흐름이 좀 가고 있으니까 이런 것도 여러분들이 잘 체크해 보시고요. 그 속에 중국 전기차는 많은 성장을 거둘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여기까지 좋은 번화되었습니다. 여러분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대박 나세요.